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그 유튜브 방송을 좀 한 열흘 정도인가요? 그렇게 진행을 못하고, 자, 오늘 주말 11월 첫 주말인데, 앞으로는 짧게 짧게 꾸준히 진행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11월 오늘이 이제 5일입니다. 다음 주를 겨냥한 시장 흐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장세는 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힘겨운 그런 흐름이었죠. 그러나 이제 시장 전반, 지금 시장은 시장 위험이죠. 우리가 어떤 특정 기업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전반의 위험이 부각이 되면서 지수가 급락 이후에 이제 3거래일 연속 상승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근래 장이 너무 많이 빠져서 힘들은데 이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장은 시장 전반의 위험으로 이제 무차별적으로 일부 개별 종목군들의 단기 상승이 나왔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이제부터는 시장이 안정을 찾는 모습, 또한 안정을 찾으면서 뭐 계속 올라간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8월, 9월, 10월의 급락 장세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이제 조정이 전개된다라면, 이건 이제 한 단계 저점을 높이는 이런 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자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이것저것 낙폭이 심화돼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포기하지 말고 종목을 그대로 홀딩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 증시만 혼자 올라가면 이게 좀 약간 그 뭐랄까 버팀목이 좀 부담스러운데 뭐 아시는 것처럼 해외 시장 전반도 안정된 모습이 전개됩니다. 자, 일단 거래소 시장이 3거래일 연속 급등의 모습, 코스닥이 역시 마찬가지로 3거래일 급등의 모습이 전개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시장 전반이 개선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보였던 해외 시장 간단히 한번 살펴봅니다. 유럽 증시 프랑스 카크 지수 이제 5거래일 연속, 4거래일 연속 두고 주말에 조정 모습. 이제 이런 조정이 나와야죠. 독일의 닥스 지수 역시 지금 주말에는 좀 약했지만 5거래일 연속 일주일간 상승이 지금 전개된 모습이네요. 예, 미영님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 전반의 모습은 글로벌 우리 시장만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반과 같이 움직인다. 자, 주말 보였던 미국 다우 지수 일주일간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급락이 나올 때 우리가 상당히 패닉 상태이지만 주가 한번 반전이 나오면 급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지금 6거래일 연속 올랐어요. S&P 500 당연히 올랐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동이죠. 근데 이제 중동 부분의 우려는 사실 우리가 중동에서 교육 관계는 물론 이제 많은 국가에 우리가 저기 막 자동차, 가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간의 이런 부분은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물론 걱정은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어떤 것으로 보냐면 유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고 지금 우리가 10월 달에 이제 10월 9일이 한글날이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연휴 기간 동안 중동 전쟁이 난 걸 우리가 알았고 이제 벌써 한 달이 됐어요. 근데 한 달이 됐는데 중동발 전쟁에 우려했던 부분은 유가가 왜 막 질러대는 거죠. 뭐 전쟁 났으니까 뭐 이거 100달러가 아니 150달러가 아니 막 이런 뉴스가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그러니까 전쟁 전보다 더 싼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급락이 유가가 전개되는 걸 보면서 중동 부분은 그냥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정학적 어떤 특정 지역에 잠깐 나온 리스크 요 정도로 치부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전쟁이 아니어도 유가의 이런 급락은 기술적으로는 반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런 흐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야 중동 전쟁이 났는데 저거 뭐 일과적이다. 걱정하지 말자. 어? 그리고 이제 시장이 반전 준다. 그럼 시장이 반전이 주면 우리가 무엇을 투자하냐? 아니, 지금은 투자 개념보다는요. 물론 당연히 투자를 해야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주가가 지금 굉장히 손실이 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웬만한 주식들은 강한 반전이 전개될 거예요. 그래서 시장 전반에서 일단은 홀딩 전략을 유지하고 아마 이제 이번 주 후반 정도 되면 약간 차별화 이런 모습들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할 때 뭐 삼성전자부터 업종 대표주 전반 낙폭 심화된 종목군들 전반 반전이 전개될 것이고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 이런 것들도 리오프닝 뭐예요? 화장품, 여행, 뭐 아니면 항공주 뭐 확대하면 뭐 여러 기업들이 있겠죠. 이제 피부 미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이 다 반전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지금 어닝 시즌 막바지죠.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들 이런 애들이 다 완전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아쉽지만 웬만하면 홀딩하고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미증시 등락률 간단히 봅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 주말에 22개 기업이 뜨고 8개 기업이 하락했고요. 가장 많이 뜬 건 골드만삭스 금융주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땅굴 파는 모습에서 급등이 전개되는 모습. 월그리스 부츠, 편의점이 약고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근래에는 좀 하반 경직이 보이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소비 관련 대기업에서 3M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증시도 지금 뜬 종목들, 가장 많이 뜬 종목들을 최근에 움직인 종목을 보면은 뭐예요? 일주일 전엔 다 바닥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단기 낙폭의 반전이 전개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미증시의 마이크로소프트,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입니다. 상당히 좋죠. 애플의 주가입니다. 바닥권이죠. 제가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만 봅니다. 그리고 애플의 주가, 그리고 이제 구글의 주가 바닥이죠. 바닥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는 모습이죠. 저커버그의 메타의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급락이 급등이 나오죠. 이게 이제 뭘 말하냐면 우리 시장도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급락이 나왔던 종목.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급락이 나왔다라면 반전이 세차게 나오는데 지금 보는 종목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메타 이런 것들을 지금 봤고 그리고 빅테크 기업의 아마존도 급등이 나옵니다. 또한 이제 두 종목 정도 더 보면은 테슬라 최근에 많이 빠졌죠. 빠지면 급등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 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미국의 등치 큰 기업들이 급락이 나오고 한 일주일 동안 전부 다 급등이에요. 대한민국으로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아주 세게 움직이니까 시장이 단기 급등에 따른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지수가 크게 밀릴 성격은 아니구나. 그런데 지수가 밀리는 걱정은 우리가 중동전쟁 이 부분을 많이 염려를 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를 보면서 전쟁이 난 지 한 달이 됐는데 전쟁 전이 대략 배럴당 95달러 지금은 80달러예요. 저것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되는구나. 돈이 움직이는 시장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전반이 미증시의 대표 기업들을 받고 또 우리 시장도 그래서 안정을 찾는다. 그러면 우리 증시에서 어떤 기업들을 주로 보냐?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 그 모멘텀이라는 게 뭐예요?
야, 이 회사가 시장에서 약간 인기몰이를 한다든지 어떤 호재라든지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이 많이 빠져서 제가 볼 때는 모멘텀 이코로 실적 악화예요. 실적이 악화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온 거. 주식 투자에서 가장 이제 호재가 있잖아요. 뭐 무슨 계약을 했다. 아니면 실적이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의 종류가 있는데 그 호재 중에 하나가 주식의 가격이에요. 너무 많이 빠지면 그 자체로도 호재로도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주가들이 뭐 2차 연지부터 시작해서 많이 빠졌죠. 그러면 실적이 제가 기억나는 기업들, 대표적인 게 이제 009, 150, 전기. 자, 일주일 전에 장대 음봉이 나왔죠. 사실은 저런 데 사야 되는 건데, 전기, 또는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삼성 엔지니어링, 마찬가지죠. 3, 4일에 실적 발표할 때 실적 안 좋으니까 꽉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삼성 엔지니어링 또는 리오프닝에 이제 호텔신라가 아유 실적이 다 공통된 것은 음봉이 크게 나왔다는 급락이 나왔다는 거죠. 이런 건 다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그러면 이제 지금 돈이 있다면 이런 주식들이 이제 좀 올랐잖아요. 그러면 매일 안 올라.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는 약간 완급 조절이 나온다. 기타 이에 준하는 급락이 나왔던 종목 전반이 다 매력적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에서 뭐 LG 화학주들에서 지금 롯데케미칼, 대한유화는 급등하는데 LG화학은 최근에 많이 빠지고 조금 떴어요, 역시. 근데 얘도 이제 또 조정이 나오면 사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령 삼성, SDI, 이런 이제 2차 전지 관련 급락이 많이 나오고 지금 바닥권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하면 소재 업종의 에코프로, BM, LNF 이런 것들 또는 포스코 그룹주들이잖아요. 다 반등 나옵니다. 전부 다. 시장 위험이 벗어나면서 에코프로 지금 자리에서는 에코프로는 충분히 반전이 나. 그러니까 못 올라가도 한 20% 수준은 올라갈 것이다. 한 80만 원 이상. 에코프로 또는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주로 급락이 나왔잖아요. 또는 LNF 포스코 그룹주들도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 소재 관련이 뜨면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사실은 철강에서 종합에너지 아니면 희귀작물, 리튬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기업의 변신이 전개되면서 전통의 철강이라는 의미에서 약간은 좀 종합에너지 비슷한 그래서 사실은 연초 대비 그룹사 중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게 포스코 그룹주예요. 근데 얘네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대표적인 게 이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도 바닥이죠.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 전반도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이 빠진 종목의 반전이 전개되는데, 그러면 이제 성장주에는 여러 기업들이 있잖아요. 성장이라는 건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보다는 앞으로 좋은 회사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는 거. 그럼 대표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는 영원한 것이에요. 바이오는 이제 인간의 좀 생명과 질병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바이오 산업은 반도체나 자동차를 합친 거 수준의 산업입니다. 반도체가. 굉장히 볼륨이 큰 거죠. 바이오가. 그래서 이제 바이오라든지 또는 최근에 조금씩 바닥에서 반전이 보이는 친환경 에너지. 대표 기업은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CS 윈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치 큰 회사의 대표적인 것이 될 것이고 바이오는 이제 뭐 삼바나 셀트리온 제가 볼 때는 이제 합병 이슈도 있는 등치 큰 회사에서는 이제 셀트리온 정도가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장주에서 제가 그동안에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또 AI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사실 이런 것들도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한 걸 듣고 뭐 갖고 있던 분이 수익이 났다가 다시 손실이 나고 뭐 이런 부분들 충분히 전개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은 제가 아까 미국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을 봤잖아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뛰어드는 게 인공지능이죠. 대한민국도 네이버, 카카오, 삼성, 뭐 LG, 통신사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자금력이나 기업 규모가 있는 애들, 그러니까 미래에 변화되는 산업에 선점을 해야 되니까 이게 당연히 인공지능이 물론 시세를 많이 줬고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관련 부분 봐야 되고 근데 이제 각국이 이제 우리가 딥페이크라고 그러나요? 이 얼굴이라든지 또는 목소리라든지 이거 완전히 동영상으로 막 이렇게 뭐랄까 조작해가지고 만들면 여러분의 모습도 역시 누군가 여러분의 얼굴을 또 여러분의 목소리를 도용해가지고 꼭 여러분이 한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뭐예요? 보안이죠, 보안. 그러니까 보안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일단은 지금은 어디냐 하면은 이제 의료용 그 AI 기반 의료 서비스 이쪽이 이제 굉장히 잘 올라갔죠. 그리고 또 반등도 세차게 나오고. 거기에 이제 대표 기업들로 이제 텐베거의 JLK 이 JLK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이제 월요일이면은 신고가 냅니다. 근데 이제 이 주식이 바닥이 3,100원, 고점이 39,000원. 그러니까 10배, 13배 오른 거죠. 근데 이런 주식들도 39,000원에서 이번에 하락할 때 16,000원, 39,000원에서 16,000원. 거의 한 절반 이상 확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이 반전이 나온다. 뒤늦게 지금 세게 나오는 게 뷰노. 뭐 이런 애들이 나오죠. 뷰노. 그러니까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10배 올라간 종목군들도 반토막 이상 났다가 강하게 또는 루니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나쁘다고 보면 안 되죠. 많이 빠지고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얘네들의 전반의 모습들은 다 10배 이상 올라간 거예요. 18,000원짜리가 26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40% 가까이 오른 모습이죠. 아니, 14배. 14배나 오르고 조정받고 올라가. 그럼 아직도 그렇게 전개되지 않는 것 중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노을이도 많이 올랐어요. 1,700원에서 8,500원. 한 500%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죠. 그리고 조정받은 모습이 상당히 견조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주식은 충분히 저는 전고점 돌파한다. 8월, 9월, 10월까지 급락이 나왔던 대한민국 증시 모두가 패닉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증시가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다 그랬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장이 일주일 만에 지금 빅테크들이 급등을 하고 낙폭심화 급등하고 그리고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도 급등이 나온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럴 거예요. 실적이 안 좋은데 저런 걸 왜 사라고 그러냐. 그냥 사라고 그러면 사시면 됩니다. 그걸 설명하려면 길고요. 실적이 안 좋아도 이제 요런 말씀만 드릴게요.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 뭐냐? 실적은 여러분 과거를 말합니까? 미래를 말합니까? 지금 실적을 딱 발표했어.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죠. 3분기 실적. 주가는 미래를 보고 가죠. 그래서 실적이 막상 안 좋았다는 내용이 나올 때는 주가가 급락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러는 거예요. 앞으로 4분기에는 좀 더 개선이 되겠다. 그럼 3분기가 저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에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인공지능에서는 노을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성장주의 낙폭심화의 반전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뜬 게 JLK라고 얘기했죠. 이게 뭐예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의료 관련 기업들. JLK. 지금 얘기한 종목이 다 그겁니다. 류니, 분호, JLK, 노을이 다. 근데 여러분, 인공지능은 뭐예요? 인간이 지금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했던 모든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 다 인공지능과 다 관련이 있죠. 그중에서 최적의 상황을 추출하는 거니까.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은 인공지능 의료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도 인공지능 부분이 적용이 되고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고 2차 전지도 적용이 되고 애들 공부하는 학습에도 적용이 돼.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확산. 그러니까 지금 말한 이런 종목군들은 AI 기반 의료라면 전 산업에 걸쳐서 지금 전방위로 전개되는 기업은 딥노이드예요. 딥노이드. 이 딥노이드.
그래서 이 딥로이드도 거의 뭐 지금 JLK 의료용적인, 그러면 얘는 의료는 없냐? 의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아직 이 지금, 요 파워포인트를 띄우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요런 부분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는, 지금 이쪽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이 딥로이드는 바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런 부분. 딥로이드 인공지능 부분, 활용 가능한 응용 부분이 모바일, 식품, PCB, 아니,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 그래서 이 딥로이드는 이런 학습이라든지, 요 이제 권총 같은 그림 보이잖아요. 이런 게 뭐예요? 보안. 그래서 이게 전방위적으로 다른 애들은, 지금 그 의료 쪽, 이런 특화된 쪽만 진행을 한다면 딥로이드는 전방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데 얘도 사실은 텐베거예요. 예, 5,000원에서 1000백원은 아직 안 됐네. 아까 노리하고 이제 딥로이드가 아직 1000백원을 못해요. 5,000원에서 한 5만원 올라야지 1000백원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시장 조정과 더불어 얘가 좀 깊게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고점 돌파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딥로이드는 사실은 예전에 요 7월 말경 7월 말경 급락이 나올 때 제가 리딩할 때도 그때 이거 굉장히 좋다. 13,000원대 했는데 지금 이제 25,000원. 거의 뭐 100%. 물론 중간에 많이 밀렸죠. 그러나 저는 이런 주식들은 텐베거이기 때문에 텐베거 길게 보는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보안 부분, 보안에서는 제가 지금 보면은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가령 이제 모니터랩이라든지 이게 완전 바닥이죠. 또는 이제 얼굴 인식. 얼굴 인식이 뭐예요? 이제 요즘 여러분 빌딩 같은 데 들어갈 때 보통 보면은 웬만한 빌딩에 카드가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차단 장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생체 인식. 우리가 공항이라든지 해외여행이나 아니면 국내 여행을 갈 때에도 이제 검색대 통과할 때 이제 생체 인식으로 통과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생체 인식 쪽으로 가면은 혼잡하지도 않고 바로 쫙 통과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생체 인식, 이런 부분에서 얼굴 인식 대표 기업이 국내에 CU 박사하고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알체라. 이 뭐 완전히 주가가 막 소외당하고 그랬는데 주봉 봅니다. 그러니까 최저점이 5,940원. 그러니까 6,000원이라고 치고 지금 8,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 말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가가 올라가는 호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장이 안전이 어쩌지 그랬는데 가격이 너무 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알체라, 요 정도가 이제 여러분 AI 관련해서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AI에서 이제 노리, 딥로이드, 알체라. 나머지 루니, 뷰너 이런 거 좋은데 이미 텐베거 나오고 급락에 따른 반등이어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시 완급 조절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고, 기업이 성장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이제 돈을 못 버는 업종들.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오죠. 그리고 또 역시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 파트너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네이버와 관련된 기업에서 크라우드웍스요? 크라우드웍스. 이게 인공지능입니다. 이 크라우드웍스, 이런 것들이 지금 신규 등록 종목 이제 얼마 안 되고 그랬는데 충분히 매력적인 이런 모습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 외에 어떤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이 나온 주식들도 많잖아요. 가령 이제 뭐 바이오 같은 데서 이제 임상 관련해서 임상 결과가 어쩌고 저쩌고 기대보다 못 미치니, 이제 그런 주식이 하나가 최근에 유한양행이죠. 이런 거 다 바닥이에요. 또 같이 리베이트 관련해서 오스코텍, 이런 것들이 다 바닥이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투자할 때 보면 이제 오스코텍도 7월 달에 급등이 나면 저 고점에서 막 들어가고 일반인들이. 근데 이런 바닥에서 사면은, 그리고 지금은 아주 너무나 어려운 패닉의 장세를 만들고 반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이 소외된 종목들 또는 실적이 안 좋다고 급락이 나왔던 종목들,
전반이 다 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뜬금없이 막 20% 올라가는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번 주에는 그런 부분들로 전개되고 아마 주 중반이나 후반이면은 다시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점을 다시 만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차별화 이런 모습이 이제 전개될 것입니다. 리오프닝에서도 이제 화장품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제 다 해제돼서 리오프닝 시대에 사회활동 마스크에 대한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약하죠. 물론 이제 미세먼지가 상당히 이번에 기승을 부린다 그래서 뭐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속 봐야 되지만 리오프닝 관련주들 전반 그 중에서 이제 낙폭이 심화되고 최근에 조금 안정을 찾는 이제 롯데 관광, 롯데 관광개발 또는 이제 화장품 소위 말해서 이제 럭셔리 브랜드보다는 인디 브랜드, 뭐 색조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거기 이제 최근에 조금 약간 주춤하는 게 이제 장이 좋은데 주춤하는 게 이제 한국콜마. 뭐 대동소이 다 비슷해요. 이런 게 이제 조정받았잖아요. 이제 조정받으면 관심이 이제 많이 필요하죠. 또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대중성을 갖고 젊은 여성분들은 잘 아는 이제 마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한번 뜨면은 약간 요란하게 뜨는 한국 화장품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거는 이제 급등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그냥 띵 팔아야 되겠다. 근데 별로 뜬 게 없어요. 대신 뜨면은 얘는 또 약간 성깔이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기 투자로 적절히 조율을 하는 거예요. 단기에 급등이 나오면 땡큐 하고 막 20% 올라오면 딱 파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터운 주식들 말한 것처럼 뭐 업종 대표주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 대부분이 낙폭이 심화되고 조금 안정을 찾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장세는 일단 이 패닉의 장세는 끝난 거예요. 8, 9, 10월에 급락이 나오고 그리고 이 패닉의 장세 끝나면서 일주일 동안 급등이 나왔어. 미국은 일주일, 우리는 3거래일. 그러면은 약간 완급 조절이 나와야 돼요. 당연히. 근데 지속적인 하락의 장세는 아니다. 왜? 외생 변수인 미국 연준이의 행보도 약간 비둘기파적인 이런 부분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중동 전쟁도 유가의 동향을 보니까 이미 이거 지정학적 리스크로 그냥 일과로 넘어가는구나. 유가가 대략 빠지니까. 그래서 약간 불규칙하게 그쪽 뉴스가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약간 조정받니 뭐 어쩌니 저쩌니 그러면은 그건 대략 기회의 장세로 보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에서 이제 보로노이 이거 이제 우리한테 좀 생소한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증자를 하는데 증자의 CEO 등 이런 친구들이 다 참여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 CEO라든지 경영진들. 그래서 이제 이런 보로노이 같은 주식들도 바닥권의 모습. 지금은 바닥권의 종목을 말한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굉장한 문제점 중에 하나. 여러 가지가 문제죠.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점은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 저출산 관련 기업에 이제 꿈비 요런 애들도 보시면은 2만 원대에 있는 주식이 10,000원이야. 8,000원 이하로 빠졌다가 지금 이제 9,000원대예요. 2만 원짜리가. 근데 이제 저출산 문제. 그러니까 누구든 저출산에 대한 이슈를 정치권에서 꺼내든 사회적으로 꺼내든 아니면 뭐 TV에서 특집을 하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심각한 문제. 요런 애들은 지금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애들은 한번 뜨면은 세게 올라간다. 아마 20% 이상.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단기로, 아까 이제 화장품이나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또 저출산성 꿈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구지순환, 지구촌에 돈 많고 힘센 모든 애들이 참여하는 AI 쪽, AI에, 얘 10배, 15배 올라갔는데, 그게 많이 빠졌다고 반등주인데, 이걸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부각이 되는 AI 관련주를 들어갈 것이냐. 또 AI가 요즘은 의료 쪽만 방방 떴는데 의료만 있는 게 AI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다 전 산업에 걸쳐서 거기와 관련된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이런 걸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내일부터는 뭐 짧게라도 한 10분을 하든 15분을 하든 압축된 그런 유튜브 방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합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이제 연말이잖아요. 2달 남았어요. 여기서 이제 그동안에 어려웠던 내 종목을 무조건 파는 게 아니다. 지금은 전부 다 반전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좋은 시세를 주는 종목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걸 잘 활용하셔서 투자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